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은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함수잖아. 얘들아, 함수야. 함수니까 얘는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그치? 그래프에 대한 해석도 하셔야 되고, 그럼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함수를 갖다 봤을 때는 그래프의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특징을 잘 갖다 치면 그런 걸 가지고 좌표 계산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 자, 이거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희들이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좌표 계산이고 그래프를 보실 때는 당연히 곡선 위에점을 갖다 기준 잡는 거다. 곡선 위에점. 자, 곡선 위에점이 있으시다면 그 점을 A, B라고 일단 놓든가, 뭐 B, 뭐라고 할까? P, Q라고 놨든가, 뭐 니들 맘대로 어떻게든 좀 잘 잡으시면 되는 거고. 자, 어떤 곡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좀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어떤 곡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서 fx라는 곡선이 하나 있다 치죠.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자, 그랬을 때 이 곡선이 어떤 한 점이 딱 주어졌다 칠게. 어떤 한 점이 딱 주어져. 이거 문제 풀다 보면 당연히 곡선에 점을 줄 수밖에 없겠지. 좌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 점이 주어져 있다 친다면 그 점에서 너희들이 뭐라는 거냐? 내가 이 점을 A, B라고 일단 잡았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꼭 떨구세요. x축에 수선의 발 떨구시면 이 지점이 A가 되는 거고,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떨구시면 이 지점이 B가 되는 건데, 자, 저기다 손을 딱 떨구는 순간부터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A가 되시는 거야. 길 2가 되시는 거야. 지금 얘는 1사분면이니까 부호에 판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다른 사분면에다 뭐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이나 뭐 4사분면이다 점을 찍고 내려보다 보면 좌표는 미지수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길이로서는 양수로서 이제 판단해야 되니까 항상 절대값으로 좀 길이 표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B라고 이렇게 좀 표기까지 좀 해놓고 가면,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에 대해서 요것도 하나 좀 정해놓고 가자. FA가 B다. FA는 B가 된다. 자, 요런 것까지도 좀 적어놓고 난 다음에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좌표를 갖다 대입하시는데, 자, y는 fx에 y는 fx라는 뭐 요런 점에 지금 x 좌표가 주어져. x 좌표가 주어졌다는 건 내가 적절하게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무슨 좌표를 구하시고 y 좌표를 구하실 수 있는 거고, 자, y 좌표가 주어져. y 좌표가 주어졌다는 거는 결국에 내가 이 함수식을 이용해서 x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쨌든간 내가 뭐 둘 중에 하나만 주어졌다는 건 다른 한 점은 자동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자, 두 번째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수선의 발을 떨군다.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떨구시고 나면 지금 무슨 사각형이 딱 보이세요? 직사각형이 보이시죠? 자, 직사각형이 보이시고 어쩌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첫 번째 좌표의 곱이라고 하겠어. 좌표의 곱이라고 해. 좌표의 곱의 표현이 나온다. 뭐 봤는데 어떤 좌표가 좀 곱해져 있어. 자, 어떤 좌표가 좀 곱해져 있어? 그러면 얘는 A랑 B를 갖다 곱한 건데, 이건 결국 뭐예요? 가로랑 세로를 곱하신 거죠. 가로랑 세로를 곱하시면서 결국은 뭘 나타내게 되는 거지? 면적을 나타내는 거지. 자, 아니다 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이거 반으로 딱 잘라도 되지 않나요? 네, 반으로 자르셔도 무슨 삼각형이 나오죠? 직각 삼각형이 나오시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 2분의 1에 A, B가 되고 다시 곱하기 1을 해서 직각 삼각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직각 삼각형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직각 삼각형에서 좀 많이 다룰 수 있는 게 뭐지? 직각 삼각형에서 많이 다룰 수 있는 거? 피타. 그 다음 또 기울기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기울기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기울기를 생각하실 수 있다. 자, 만약에 이 점이 원점이야. 자, 원점이면 이렇게 내가 써볼게. 자, A분의 FA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만큼을 나는 뭐로 가야 되냐면 원점에서, 자, 원점에서 지금 A, B까지의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셔요. 자, 이런 관점까지 쳐다볼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걸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A-0분의 FA의 마이너스 F0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원점이 0,0이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빗변의 기울기까지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그래프에 대한 특징과 좌표 계산하는 걸 가지고 좀 판단하시는 거고,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 자,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지수 함수라고 하지. 자, 이걸 갖다가 지수 함수라고 하시는데, 자, 당연히 밑은 어떤 상태예요? 밑은 양수여야만 하는 이 상태. 자, 그럼 양수다 보니까 자, 이걸 가지고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지. a가 1보다 큰 상태랑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은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 자, 이렇게 a가 1보다 크다면 아시다시피 얘는 어떤 함수예요?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나옵니다. 자, 0하고 1 사이가 되시면 이렇게 감소하시는 함수가 나오고, 자, 이 함수는 독특하게 어떤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y가 2의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y가 2의 x제곱이라고 한다면, 봐봐요. 내가 x좌표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한번 집어넣어보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y는 얼마가 되죠? 자, 2분의 1이 되세요.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럼 y는 얼마가 되나요? 1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y는 지금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2로 늘어나시고요. x가 2가 됐다 치면 y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특징이 나오지. 자, 밑이 뭐든지 간에 지수가 얼마시면 0이시면 반드시 1을 찾는다. 밑이 뭐든지 간에 지수가 0이시면 반드시 1이 나오시는데, 자, 요 관점이야. 자, 얘를 지금 딱 x 좌표의 관점에 좌표의 관점을 좀 해보자. x 내가 몇 칸씩 늘려놓고 한 칸씩 늘어나고 있지. 여기까지 해야 돼. 한 칸씩 늘어났다는 얘기는 얘가 현재 무슨 수열이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신 거죠. 맞나요? 자, 그랬더니 y좌표를 한번 볼까요? y좌표들은 여기서 일로 갈 때 몇 배? 2배. 여기서도 몇 배? 2배. 여기서도 2배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 얘네들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구조는 이 기본적인 지수함수야. 얘는 뭐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안 했어. 기본적인 형태에서 자, y는 a에 얘가 현재 등차를 이루시고 있으시면 너의 계산 결과는 등비로 계산이 나오신다. 등비로 계산이 되신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지금 내가 계속 늘렸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을 갖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올리면 결국에 얘는 너의 뭐에 대한 등비 수열이 되는데, 이 등비 수열의 공비가 얼마짜리인 거야? 얘는 공비는 a짜리입니다. 계속 a배씩 늘어날 거니까. 근데 이 관점을 잘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겠지만 로그 함수라는 것도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이 등차와 등비 관계를 우리가 로그 함수로 딱 바꿔본다 쳐볼게. 얘를 갖다 로그로 바꾸면 역함수 관계잖아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차가 등차가 로그 a의 등 b의 관계를 가지게 돼. y좌표가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로그 값은 2배씩 늘거나 a배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관점이.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관찰을 좀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한 관찰을 하실 때는, 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정의역. 자, 정의역은 당연히 뭐예요? 얘는 모든 실수가 되시죠. 자, 그러고 났더니 너에 대한 치역 관계는 지금 뭐가 되냐면 무슨 실수지? 양의 실수가 되시죠. 양의 실수가 되시고 y가 0보다 크신 건데, 잘 들어봐요. 자, 이쪽 해석 자체를 하실 때, 해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나갈 때 좀 이것저것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이거 괜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나 괜히 막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가 아니잖아. 바보는 이 문제를 못 만들어요. 되게 똑똑하시고 뭔가 좀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좀 문제를 내시는데,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거든. 결국은 y값이 a의 x지. 그치? a의 x야. 얘는 그러면 양수야. 그럼 내가 양수가 출현했기 때문에 식 조작이 자유로워. 뭔가 같은 수로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고, 뭔가 같은 수로 곱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더하기 빼기 다 가능하시죠. 자, 당연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거나 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얘가 양수라는 것 자체가 딱 확보가 되는 순간
양변을 나눌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식에 대한 조작이 조금은 자유로워지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점을 가지죠? 정점을 가지세요. 자, 정점을 가지시는데 여기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좀 달라서 나는 그냥 정점이라고 할게. 정지된 점이잖아. 그러니까 정해진 점이잖아. 정해진 점이라서 내가 정점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는 반드시 뭐를 지나죠? 0,1이라고 하는 정점을 지난다. 다시 얘기해서 미세 값에 관계없이 얘는 반드시 1이 된다. 반드시 1이시다. 미세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1이 되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점이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 정점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가 뭐로 하고 생각이 되면 기준점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포물선에서는 꼭지점이 대표점이죠. 꼭지점이 기준점이 되지 않니? 그래서 축을 갖다 우리가 기준 잡지 않나요? 원에서는 뭐가 되죠? 원의 중심이 되시죠.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서는 0,1이라고 하는 이 점이 되시는 거고, 얘는 당연히 밑이 0이 아니고 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는 될 수 없지? 0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하지만 0에 점점점 뭐한다? 가까워질 수 있고 0에 점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선을 가져요? 점근선을 가지습니다. 그 점근선이 y는 0이라고 무슨 축? x축을 의미하시죠. 자, 여기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되시고, 자, 사실은 내가 위에서 요 얘기를 했거든요. 초록 색깔로 써놨죠. 자, 초록 색깔로 써놔서 얘가 지금 요 관계인데 사실 지수함수에서는 그렇게 크게 쓰이진 않아. 사실 요 지수함수는 크게 쓰이지 않고, 결론을 좀 얘기하자면 요 파트는 이제 계산과 특징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계산을 좀 적절히 잘 하시고요. 이 지수함수가 가진 특징들을 좀 보면서 증가면 증가고 감소면 감소니까 그 관계를 좀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로그 함수에서는 이 관계를 정말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고, and 또 뭐가 있냐 이런 거야. 자, 내가 너를 갖다가 적절하게 내가 무슨 이동이 가능하지? 평행 이동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도 하실 수 있죠. 평행 이동도 가능하시고 대칭 이동도 가능하신데, 자, 예를 들어서 y는 a에 대한 x제곱을 갖다가 내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셨다면 자, y는 a에 대해서 x-n에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딱 쓰실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평행 이동이 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자, 이렇게 딱 보자마자 아, 얘가 평행이 됐구나 라고 쓰실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y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k 곱하기 a의 x제곱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는 지금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얘도 평행 이동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좀 독특한 녀석이라서 하나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지수를 좀 숫자 자체를 좀 새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니?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좀 새롭게 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요만큼에 대해서 내가 뭐 적절히 한번 좀 만들어 볼게. 자, y는 kx인데 k의 ax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를 밑을 a로 하는 숫자로 좀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까요? 자, 예를요, k라고 하는 숫자를 a에 로그 a의 k라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니? 그리고 곱하기 지금 a의 x제곱이시거든. 자, 이렇다는 건 지금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 a에 대해서 x의 플러스 로그 a의 k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 지금 얘는 x축 방향으로,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이동하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x축 방향으로 여기 부호가 지금 바뀐 거잖아, 그치? 바뀌어서 들어갈 때 플러스로 바뀐 거 아닌가요? 내가 뭐 잘못 썼니? 아, 지금 시계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뭐 잘 안 보이니? 괜찮지? 자, 여기까지 내가 하는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요렇게 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또 뭐도 있냐면, 자, 대칭 이동 관계는 어쨌든가 우리가 각각의 부호를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쓰죠. 자, 예를 들어서 y는 지금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y축 대칭을 했다 치자. 자, y축 대칭을 했다고 치면 얘를 갖다가 지금 뭐로 바뀔 수 있는 거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이렇게 딱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근데요 이거를 내가 밑을 적절히 좀 바꾸셔서 자 2분의 1의 전체 x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들아 다항함수는요 다항함수는 그래프 한 개다 시기 한 개예요. 다항함수는 정확히 그래프 한 개랑 시기 한 개인 관계인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그래프는 하나예요. 지금 내가 딱 보여준 것처럼 그래프는 하나지만 내가 보이는 식 자체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프는 하나지만 내가 그 식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장 단편적으로 지금 다 보여준 거죠. 밑을 2인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2분의 1인 걸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근데 보통 지금 이 그림이나 결국은 그림의 형태는 이 그림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해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좀 어렵다 싶어. 문제가 좀 복잡하다 싶어. 자, 그랬을 때 어쨌든 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 그래프 그림을 그리실 때 자, 그림 그릴 때 자, 그림을 좀 그리실 때 좀 이거는 좀 하나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요 격자를 잡으실 거잖아요. 우리 X축, Y축 좀 잡잖아요.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거, 0하고 자, 1이라는 순간을 좀 크게 잡으세요.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크게 잡으세요. 여기도 지금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크게 잡으세요. 그래서 얘 곡선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요게 이렇게 가고 있겠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있으실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 부분을 조금 크게 그려라. 크게 그리시고 여기 안에서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나니까 좀 크게 그리세요. 자, 한 가지 좀 단편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자면 이런 게 있어. 자, 어차피 로그함수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 자, 로그함수도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좀 독특한 애야. 이건 되게 독특한 경우거든.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월요일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로그 2의 x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어. 자, 로그 2의 x라는 애가 있어. 자, 요 녀석하고 자, 이거의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누가 있지? y는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서로 역함수 관계지. 자, 이 로그 함수라는 거랑 역함수 관계에 지수함수가 동시에 같이 출현했다. 동시에 같이 출현했다는 건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같이 출현했다는 건 분명히 역함수 관계이실 거고 y는 x의 대칭 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자, 그림을 내가 여기다 그려놨으니까 이걸로 하죠. 자, 얘가 지금 y는 로그 2의 x라고 치고요. 자, 이걸 갖다가 y는 2의 x제곱으로 친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지나고 있고 나와라! 자, 이렇게 지금 이 점을 지나는 y는 x는 직선이 있으실 거야. 자, 직선 있으실 건데 조금만 내가 그림을 하나 더 봐볼게. 자, 여기서 얘가 조금 더 가서 여기다 2라는 점을 하나 딱 찍었어. 좀 크게 그리죠. 좀 크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딱 이 격자에 맞게끔 2라고 하는 지점을 딱 찍어보면 여기가 현재 지금 2라는 지점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해되니?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조금 더 올릴게요. 올려서 여기에 지금 4라는 지점이 2라는 지점이 여기서 이렇게 딱 생기겠지. 이해돼? 또 겹쳤어 그림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2라는 지점이 이렇게 딱 찍히실 거야. 그러면 얘 곡선이 얘를 이렇게 지나고 계시겠죠. 자, 이거 되게 독특한 경우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은 이 함수라고 반드시 여점과 요점을 지나는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반드시 하나씩 만들어줘요. 그럼 잘못 그렸네요. 어쨌든 여기 지나는 반드시 하나씩 존재한다. 자, 당연한 거지. 여기가 1이거든. 여기가 2일 때 1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봐. 여기서 한 칸, 여기서 한 칸이니까 이 기울기가 1짜리지.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해요. 자, 로그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이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시고 그 교점 관계는 무조건 2개. 1일 때 2일 수밖에 없다. 1, 2가 교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 직선이 뭐일 거냐면 y는 x-1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로그 2의 x라고 하는 것과 x-1이라는 것을 내가 연립한다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되지. 말이 좀 안 되는데 사실 안 되는 거야. 말이 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연립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너의 교점의 관계는 x가 1인 거랑 x가 2인 것만 존재할 거야. 다른 쪽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이렇게 지나는 직선은 뭐일 거냐면 y가 x 플러스 1일 거야.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도 교점 관계는 1과 2만 존재할 거다. 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은 서로 무슨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그렇게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 자, 요거는 되게 독특한 상황이라서 하나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는 해드릴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두 번째 내용이 있어. 아니, 좀 지워도 되지?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갈게. 자, 쭉 정리 좀 하고. 지수함수의 활용 파트로 오시죠. 지수함수의 활용이에요. 자, 지수함수의 활용인데 뭐 활용이라고 해봐야 뭐 별로 어려운 건 없고. 자, 그 다음 뭐가 있냐. 얘네들은 배속 비교를 하실 때 그래프를 좀 이용하시면 편하시다 이거야. 자, 대소 비교를 하실 때 좀 편하신데 대소 비교를 한다는 얘기가 자, A의 X제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무조건 밑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기 안에서 너희들이 좀 가져가야 되는 마인드는 항상 밑은 1보다 큰 것과 0과 1 사이라고 해서 증가인 형태와 감소인 형태로 나눠서 봐야 된다. 자, 밑이 0, 1보다 큰 상태가 돼서 얘가 증가인 상태가 되시면 자, 내가 요점을 A라고 잡을게. 요점을 B라고 잡으면 A, B에 따라서 너희들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대소 비교도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 자, 얘가 감소함수라 친다면 자, A일 때랑 B일 때 비교했을 때 너가 큰 값, 너가 작은 값으로 대소 비교를 함수 값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함수 값으로 하시는 거고 감소의 형태가 됐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자,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최대 최소. 자,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랑 최소값이라는 것을 갖다가 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 자, 여기서 나오는 케이스들을 한 번에 싸그리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지수함수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는 자, 이런 관점을 좀 생각해도 괜찮거든 얘들아. 너무 막 다다다다다 싸버리니까 너희들도 저거 뭐 그렇게 하다가 막 쓰다가 넘어가고 풀어 하는 것 같아. 좀 천천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랑이라고 우리가 이제 찾아볼 건데 존재한다 친다면 유일하게 하나씩 존재하는 거야. 요 관점을 좀 가지고 계세요. 얘네가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한 개씩 존재. 자, 이제 수투 파트 들어가셔서 이제 뭐 적분도 하시고 미분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관점을 좀 배울 텐데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존재한다 친다면 무조건 하나씩 존재하시고요. 그럼 반대되는 애가 누가 있지? 극대 극소가 있지. 뭐 수투 들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있고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극대라는 애도 있고 극소라는 애도 있어요. 뭐 극대랑 극소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최대랑 최소는 영어로도 이렇게 얘기해.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미니멈. 그러니까 광역인 거지. 전 범위에서 가장 큰 애, 가장 작은 애. 내가 보는 구간의 가장 큰 범위에서 큰 애, 작은 애. 근데 이제 뭐 극대나 극소는 로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지점을 보는 거야. 그 지점 근처에서의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거든. 뭐 곡선이 하나 이렇게 다 쳐볼게요. 곡선이 하나 이렇게 다 쳐보면 얘가 지금 변하는 지점이 보이니?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로 탁 변하는 지점. 증가하다가 변하는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극대라고 하고요. 감소하시다가 증가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극소라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기까지로 본다면 자, 봐봐. 최대랑 최소는 존재한다 쳤을 때 여기가 최소는 아니겠지 당연히. 어디가 최소야? 여기가 최소겠지. 최대는 어디겠어? 여기가 최대겠죠. 자, 유일하게 하나씩 존재하시고 자, 극대랑 극소는 어떨 수도 있냐면 이 구간 안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이렇게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최소인 거고 여기가 최대인 거잖아. 근데 극대 극소 지점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극대 극소는 여러 개 있지만 최대 최소는 유일하게 하나씩만 존재하시는 거야. 자, 뭐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우리 함수 해석 파트 하시는 스투 부분 넘어갔을 때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뭐 이제 짤데기 없는 얘기인데 그냥 궁금해할까봐. 이런 간혹가다 이럴 수도 있겠지. 이 새끼 수원 수업하는데 스투 얘기하는데 선 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하실 거니까. 자, 최대랑 최소가 있어요.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하나씩 존재할 건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파트에서 나는 이렇게 해볼게. 그림 그릴 수 있니? 그림을 그릴 수 있나?에 대한 판단부터 하시는 거야.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시다면 yes 그리시다면 그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야? 아니요, 못 그려요. 못 그려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치환이라는 작업이 있어. 치환이라는 작업이 있고 치환을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범위의 재구성이에요. 범위의 재구성. 영화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본 적 있니? 없겠지? 되게 옛날 영화야. 그치? 난 노인네니까. 자, 범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범위를 새롭게 세팅을 하셔야 된다. 범위를 새롭게 세팅을 하셔야 된다. 자, 치환을 하시는 거고 범위를 새롭게 세팅을 하시는 건데 당연히 어떤 형태일 거냐면 AX의 꼴의 반복이죠. 이런 꼴들이 반복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t라고 딱 치환한다 치면 이 t값은 반드시 양수일 수밖에 없다. t값은 반드시 양수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싶어. 치환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시계 구조를 봤을 때 시계 구조를 보셨을 때 합이나 곱의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합이나 곱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아니다. 역수꼴들로 이루어져 있다. 역수꼴들이 좀 보였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수 조건이 확보가 되셔야 돼. 양수 조건이 확보가 되셔야 돼. 자, 이렇다 싶으실 때 쓰시는 게 뭐냐면 산술기하를 이용합니다. 산술기하를 이용하시다. 자, 산술기하를 혹시라도 안 배운 사람들이 있을까봐 좀 얘기할게요. 자, 임의의 두 양수 A, B가 있어요. 자, 이건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알아두고 가야 되는 거니까 안 배운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수화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있다면 꼭 적어두세요.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예요. 이건 반드시 양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자, 두 개를 더한 녀석 합은 2배 루트 AB로 곱의 관계랑 이렇게 만들어져. 자, 읽을 때 이렇게 있는 거야. 합은 2배 루트 곱이야. 합은 2배 루트 곱이야. 합은 2배 루트 곱이야.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될 거고, 자, 마지막에 요거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하세요. 자, A가 B일 때 등호가 성립하신다. 특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수학 파트를 좀 살짝 건드린 건데, 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럼 요거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당연히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시죠. 자,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시는데, 이거 내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서 이걸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우리 부등식 같은 경우는 나랑 수업 듣는 사람은 이제 무지하게 만들었을 거야. 부등식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뭐야?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이 생각 안 하지 지금. 알려주면 안 써먹지. 자,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기억나? 이제 기억났어? 몇 번을 알려줬는데 이걸 아직도 못 외우고.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라고 있는데 얘가 0보다 작다는 치죠. 얘가 0보다 작다는 치죠. 저건 도망가네. 자, 얘가 0보다 작다는 치죠. 자, 그러면 이만큼을 x-2랑 x 플러스 1이랑 인수분해 하셔서 얘가 0보다 작다 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지금 2보다 작다로 이렇게 쓸 거 아니니? 근데 사실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랑 1이라고 하는 것이 너라는 녀석의 2차 방정식이라면 방정식 해잖아. 그 해를 기준으로 경계값을 나누지.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방정식이랑 부등식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좀 한 4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 좀 4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위치를 갖게 하세요. 자, 다루는 파트가 당연히 뭐예요? 지수잖아요. 내가 뭔가의 지수를 사용하려 친다면 당연히 위치 어떤 상태셔야 되지? 같은 상태여야 하는 거지. 그치?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같은 꼴의 반복이죠. 이거 x의 반복. 자,
반복하시는 거니까 뭐 하셔야겠어요? 치환하시는 거고 치환하실 때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 범위 체크 꼭 해야 돼요. 범위를 체크.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 이런 데가 나와. 지수를 받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우리 처음에 첫날 첫 수업 때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니? 지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관점 중에 하나가 밑을 갖게 한다는 거야. 아니면 지수를 갖게 한다거나 아니면 변형을 시킨다거나 로그를 좀 이용해서 변형시킨다거나. 자, 그럼 조작이 좀 자유로우셔야 되고, 자, 그것도 알려다 싶으면 밑과 지수 모두, 밑, 지수 모두 미지수로 이루어지는 거. 뭐 이건 좀 사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어쨌든 밑과 지수 모두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면 1을 좀 경계하자. 1을 생각하고. 자,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범위를 나누는 거야. 자, 부등식에서는 범위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증가와 감소 때문에 그렇죠. 증가한다면 방향이 그대로 가겠지만 감소하는 상태라면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부등식에서는 범위를 나누셔야 되죠.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문제를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이것저것 막 정리는 해보긴 했는데 일단은 이 교재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정규 수업이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 건데 못했을 수도 있는 막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 그래프 해석 관점에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 관점에서 조금 자세하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단 넘어가시고요. 일단 그거는 문제 풀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그때그때 얘기해 줄 테니까 넘어가시고 288번 문제부터 보시죠. 페이지가 44쪽이야. 288번. 아, 누군가가 나의 책을 가져갔는데 책이 사라졌어. 책이 사라져서 이제 나도 프린트를 못하는. 원장 보고 있나? 저번에 교재는 갖다 놓으면 편집해야 되는데 날려야지. 원장님이랑 저랑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희가 대부분이 17살, 16살 뭐 이렇게 됐겠지? 16, 17, 18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제일 나이 많은 애들 기준으로 18살이라고 칠게. 너희들이 9살 때부터 나는 원장님 알고 있었어요. 아니지, 8살 때부터 10년 정도 됐는데 알고 지낸 지가 그건 뭐고. 근데 어쨌든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들은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어디 가서 막 끼죠. 등치는 네. 자, 볼게요. 자, 288번부터 보면 fx가 지금 a의 x제곱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이죠. fx가 a x승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이시고, 자, a가 0보다 크시고 그 다음에 a는 지금 현재 1이 아니신 것에 대해서 1이 아니니까 f의 2k가 18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왜 얘기했냐면 함수식이니까 어쨌든 대입의 관점에서 좀 쳐다봐서 계산을 좀 잘 하자.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에서 올라온 거고, 대입하실 거니까 a의 2k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a의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2k분의 1이 되시는데 이 값이 현재 지금 14가 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건 f의 지금 3k인데 f의 3k는 a의 3k고 자 플러스 얘는 a의 3k분의 1이라 쓸게. 자, 이렇게 써놓으신다면 지금 얘는 ak 플러스 a의 k분의 1에 대해서 전체 세제곱 하셨고요. 거기에서 빼기 3에 a의 k제곱에 플러스 a의 k분의 1제곱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이만큼만 찾으면 되는 거지. 자, 얘가 지금 또 보시면 a의 k제곱에 플러스 a의 k제곱에 분의 1에다가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된 상태로 보이지 않니? 얘가 지금 현재 14가 되시는 거고, 자, 따라서 a의 k제곱에
k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 넘어가서 제곱분 관계선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와야 되잖아. 근데 당연히 얘가 무슨 수야?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생각할 필요 없이 4가 되실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대입하시면 여기가 지금 64가 되시고 마이너스 12가 되셔서 뭐 답은 52가 되겠죠. 뭐 이제 계산하는 거 좀 연습 좀 해보라고 일단 하나 써봤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91번 문제 보시죠. 자 291번 문제 보시면은 y가 자 a의 제곱에 플러스 a의 플러스 1이 있으시고 전체에 x제곱이신데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하도록 밑줄 쳐볼래? 자 y는 감소시니까 이만큼에 대한 의미가 무슨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감소 함수가 되시는 거죠. 자 이만큼이 지금 현재 감소 함수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요 얘기도 하나는 좀 하고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큰 문제가 안 돼.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법도 좀 기억하세요. 얘를 갖다가 표현하는 표현법은 자 이렇게 돼 있지. 정의역이야. 정의역 x1, x2, x1, x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치역이죠. 치역에 해당하는 f의 x1과 f의 x2는 서로 방향이 바뀌셔야 되죠. 여기까지 해야되니 방향이 서로 바뀌셔야 됩니다. 요것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 요렇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얘기할까? 뭐가 좋을까요? 마이너스 x? 이건 너무 신나? 그냥 편하니까 마이너스 x로 볼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다 쳐보죠. 마이너스 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쳐보죠. 그냥 편하게 쉬운 걸로. 이건 누가 봐도 감소함수지. 누가 봐도 감소함수. 너희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감소함수를 꺼낸 거야. 자 x1이랑 x2랑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fx1을 보죠. 그럼 내가 여기서 fx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x1에서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fx2라고 하면은 자 마이너스 x2에서 플러스 2가 되시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봐봐, 이거 fx1에서 fx2를 빼면 무조건 양수지. 무조건 양수지 않니? 그럼 여기서 이걸 빼보자.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에 x1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x2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여기까지 해드리. 내가 수식 관계 쓴 거 이해돼요? 자, 보세요. 근데 x1하고 x2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x1에서 x2를 뺐다는 얘기는 너가 이렇게 넘어간 거야. 그럼 이만큼 자체가 현재 무슨 수지? 음수지. 음수에 음수가 곱해진 거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무슨 수가 되겠어? 양수가 되시는 거지. 자, 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됐으면 아 얘는 감소함수다. 자 이렇게 내가 뭘 보여준 거냐?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다. 자 당연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 그래프를 안 줘. 그래프를 안 주고 그냥 수식만 딸랑 주어졌는데 내가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이 안 돼. 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그렇다 싶으면 그냥 식 써놓고 한번 대입해보라.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했다? 그렇다면 증가야. 감소야. 반대 관계가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시겠죠. 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되냐면 오목과 볼록에 대한 얘기 듣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 그 다음 위로 볼록한 함수에 대한 그 위치관계, 함수값에 대한 위치관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요걸 한 거는 이제 요거 얘기해 주려고 얘기한 거고, 얘가 정확히 감소함수인데 얘가 지금 지수잖아요. 이제 지수함수의 감소함수가 되려면 자 문제가 어려워서 내가 이걸 가져온 게 아니야. 자 너는 0하고 5 사이시면 돼요. 0하고 1 사이시면 되신다. 자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0보다는 무조건 큰 상태죠. 2차식 자체가 무조건 0보다 큰 상태잖아.
그러니까 난 이 부분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a제곱 플러스 a는 그러면 0보다 작으실 거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실 거고요. a가 그러면 0보다는 작다라는 요 범위가 나오시겠네요.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2번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98번 문제 하나만 풀고 좀 쉬죠.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네. 자 98번 문제 볼게. 자 함수가 하나 있는데 y가 절대값에 자 2분의 1에 대한 전체 x-1승이시고 자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자 y는 k와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대요.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를 보는 건데 일단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 치면 얘들아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갔잖아. 요 안에가 아니라 요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가면 항상 첫 번째는 양수 부분만 그려.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릴 때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자 봐봐요. 자 정점 하나 찾죠. 기준이 되는 점 하나 찾죠. 자 얘가 0일 순간이 정점이 되실 거야. 지수가 0일 때 찾으면 돼. 지수가 0일 때 x값은 현재 1이거든. 여기까지 해줬니? 여기가 1이시고요. 1을 갖다가 대입해서 요만큼 전체가 얼마가 되나요? 1이 되죠. 1이고 빼기 3을 했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현재 정점이신 거야. 여기까지 했니?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붙어있는 얘를 보세요. 자, 얘가 의미하시는 게 바로 뭐죠? 점근선이 되시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곳을 점근선으로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네.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신 거야. 이 상태에서 그냥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프를 갖다가 절대값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얘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죠? 감소하고 있으신 애죠. 지금 밑 자체가 감소함수잖아. 밑 자체가 감소함수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시겠네.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확히 뭐 하시냐면 이 지점 뭐요? 이 지점 뭐요? 기준으로 접어 올리세요. 이렇게 접어 올린다. 되게 단순한 논리야. x에다 뭐 막 갖다 집어넣었어 얘들아. 그랬더니 당연히 양수인 부분은 생겼고 음수인 부분은 생길 거거든.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딱 씌우는 순간 모든 y값들은 무슨 수로 바뀌어야 되지? 양수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x에다 뭘 갖다 집어넣었더니 양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음수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을 정확히 x축 대칭 이동하시는 거야. x축 대칭 이동. 그럼 점근선의 위치가 어디로 바뀔까요? 3으로 바뀌시죠. 여기까지 이해돼? 점근선의 위치는 3으로 바뀌실 거고 얘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시는 거야. 자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프는 현재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상태가 되실 거고 두 개가 만나셔야 되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1인 지점과 2인 지점 두 군데에서밖에 안 생기겠죠. 정수로는. 자 그래서 1, 2를 더하실 겁니다. 자 301번이시고 자 함수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직선 a, b의 기울기가 3이고 체크해라. 자 요거 위에 점 a, b가 있는데 선분 a, b의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지금 얼마라고요? 3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a, b에 대한 길이는 2루트 5예요. 그래서 각각을 a, b라고 했고 내가 구하셔야 되는 게 3의 b제곱에서 빼기 3의 a제곱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지. 자 그래서 내가 앞에서 다 썰을 풀어놓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 내가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볼게.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y시고 여기가 지금 x축 그 다음에 여기 원점 표시까지 딱 해놓고 난 다음에 a랑 b라는 지점을 잡을 건데 내가 여기다가 지금 a라고 해서 이렇게 딱 하나 잡아볼게. 그럼 이 지점이 현재 a가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 수선하면 내가 내리려고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좌표를 대입하시는 거니까 3의 a제곱이라고 여기다 찍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지금 b 지점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가 지금 3의 B 지점이 되시는 거고 여기가 지금 현재 B 값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일단 적절하게 보조선들을 그리다 보면 무슨 일이 만들어질 거냐? 여기다 선분 A, B를 탁 만들었어. 그럼 이 길이가 현재 2루트 5야. 여기까지 했니?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좀 더 연장해서 만들어 보면 이 길이가 지금 현재 B-A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지금 3의 B에 빼기 3의 A라고 해서 체크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이해되니? 그럼 답이 다 나왔거든요. 뭐가 주어지죠? 기울기가 주어졌죠. 기울기가 주어지죠. 자, 3의 B에서요. 빼기 3의 A를 하시고 내가 너를 갖다가 3의 B-A를 이렇게 탁 만들어 보면 요만큼이 지금 얼마가 되는데? 아이고 B-A죠? 얘가 지금 B-A가 되죠. 여기까지 해야 되나? 얘가 지금 3 되는 거잖아. B에서 A 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시고 얘가 지금 3이에요. 자, 그러면 3의 B 마이너스 3의 A라고 하는 걸 내가 3에 대한 B 마이너스 A라고 쓰셔도 괜찮겠네.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봤을 때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졌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이 선분의 길이를 왜 줬는지 좀 이제 감이 와. 자, 이 길이 제곱하시고 이 길이 제곱하시면 이 길이 제곱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B-A를 전체 제곱하시고요. 자, 이거를 제곱할 건데 잘 보세요. 이걸 그냥 제곱하면 계산하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줄 수 있게? 이걸로 바꿔줄 수 있게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내가 하는 말 이해되니? 그럼 이거 제곱하실 거니까 지금 9에 대한 B-A의 전체 제곱이 되셨고 이만큼이 너를 제곱하신 거니까 20이 되시는데 결국 B-A의 전체 제곱은 2라고 나오시겠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B-A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2가 되시는데 지금 B-A는 양수라고 하셨으니까 루트 2가 되겠지. 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요만큼의 계산 결과는 여기다 루트 2를 대입할 거니까 3루트 2가 되시겠네. 그쵸? 괜찮죠? 자, 이거를 얘기한 거는 기울기에 대한 관점도 좀 보란 얘기야. 뭔가 함수값의 차가 주어져. 자, 뭔가의 함수값에 차가 주어졌다라 치면 함수값의 차가 주어졌다라 치면 다시 얘기해서 f에 뭐 이렇게 주어져요. x 플러스 1이 있고요. 빼기 f에 x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치면 이것을 자 밑에 분모 자리에 x 플러스 1 요 안에 있는 거 내리시고 요 안에 있는 거 내리셔서 딱 빼보시면 기울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죠. 그래서 함수가에 차가 있다면 기울기를 의심해보자. 기울기를 좀 의심하시면 좋을 거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304번 문제 보시죠. 자, 304번 문제시고요. 그림이 뭐 필기하세요. 필기하시고 내가 그림 좀 그리고 있을게.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셔서 말도 안 되게 그림 그리네. 아, 이 지수함수 그림 그릴 때마다 좀 너무 힘들어. 차라리 2차 함수랑 직선은 편한데. 자, 이렇게 있으시고 자, 이렇게 있으셔서 자, 얘가 지금 y는 2의 x제곱 x제곱 있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에 평행하게 해서 y는 k라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 위에 두 점 A, B가 존재하세요. 자, A라는 지점이 있고요. B라는 지점이 있으시대요. 자, 이렇게 있으시고요. 점 B를 지나는 직선 y는 K 동그라미 쳐봐. 만나는 점을 각각 C랑 K라고 했을 때 삼각형 ACB의 넓이가 삼각형 ACB의 넓이가 삼각형 ADC의 넓이의 2배가 되셨고요. 상수 A를 구하시는데 1보다는 큰 거고 A가 2보다는 작은 거 사이라고 해서 이 수에 대한 범위 나오면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C점이고 여기가 D점인데 잘 들어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곡선 위에 점을 보라고 그랬지 내가. 그럼 곡선 위에 점을 딱 봐봐. 내가 그럼 이 점을 딱 찍고 나서 수선의 발을 떨고 이 점을 찍고 나서 수선의 발을 떨고 그리고 내가 이 얘기도 했지. X좌표가 주어지면 Y좌표를 구할 수 있고 Y좌표가 주어지면 X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얘가 K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너를 지금 어떻게든 좀 처리하라는 얘기지 않을까? 근데 지수를 진짜 여기 하나 볼게. C점 하나 볼게. C점에 지금 X좌표가 뭔지 몰라서 그냥 네모나 넣을게. 그럼 점 C의 좌표가 네모 컴마 지금 K인 거거든.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럼 내가 2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K가 나올지 모르면 또 로그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살짝만 좀 냅둬볼게. 좀 불편하니까 좀 냅둬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누가 출연했냐? 비율관계가 출연하는 거야. 넓이에 대한 비율관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삼각형을 만들어줬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길이의 비가 2대 1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주고 있는 거야. 자, 당연히 이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외운 거잖아. 요 길이 딱 잘렸어. m 대 n이면 m 대 n이시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 저 길이가 이거 저 길이가 1이라는 걸 이렇게 딱 준 거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이만큼을 a라고 쳤죠. 그러면 이 지점에 딱 떨어지는 게 이 a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만큼이 더 가신 거니까 이 지점은 지금 3a라고 잡을 수 있는 것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a라는 점하고 c라는 점하고 d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값이 나오시는데 이 a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a 제곱이 한때 k가 되시는 거고, a가 있네요. 미안해요. a가 있으면 a를 쓰면 안 되겠네요. 여기 p라고 쓸게요. p라고 쓸게요. p라고 딱 써보면 얘가 k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3p 제곱이 지금 또 k로 바뀌신 거죠. 여기까지 해야되니? 자, 그럼 얘네들이 같으신 거고 2의 2p 제곱이랑 3의 a의 지금 3p 제곱이랑 같으신데 내가 a를 구하시는 거니까 p 날리시고 2의 3분의 2제곱을 이렇게 만드시면 세제곱근 4라고 하는 거가 답으로 탁 출연하시겠죠. 여기까지 해야되니? A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값 구하시는 건데 얘가 2에 3분의 2제곱이시니까 3분의 2제곱이 되시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뒤쪽으로 좀 가보자. 자, 뒤쪽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363번 문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해석 관점을 계속 너희들에게 주입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자, 곡선 하나가 이렇게 존재하시고요. 그다음 원점 지나죠. 퍼지게 그려야겠네. 이렇게 존재하시고 이렇게 탁 지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지점이 현재 A 지점이시고 여기서 만난 지점이 지금 B 지점이신데 얘가 직선이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정도까지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축에 내리고 Y축에 내려주셨어. 이거는 문제 자체에서 이미 수선의 발을 다 떨궈 주신 거야. 너무나 고맙게도 떨궈 주셨고, 떨군 지점이 지금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지금 D가 되셨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AB의 길이가 지금 6루트라고 딱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뭘 보러 했냐면 사각형 ACDB의 넓이가 지금 얼마짜리냐면 30짜리래. 자, 근데 이 곡선이요, Y는 2에 AX에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주어지셨죠. 여기까지 해야되니?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Y는 X라는 직선을 왜 줬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 Y는 X라는 걸 줬다는 얘기는 X좌표랑 Y좌표랑 값이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주고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어차피 여기다 수순의 발 딱 떨굴 거잖아. 자, 여기도 수순의 발을 딱 떨궈 두세요. 일단 떨궈 두세요. 쓰든 안 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좀 떨궈 두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연장을 딱 해볼게. 여기서 연장을 딱 해보시면, 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거든. 니들 눈에 이 사각형이 그럼 무슨 사각형으로 보일 거 아니? 사각형이지. 어떤 삼각형이 되지? 직각 삼각형이지. 근데 직각 삼각형인데 잘 봐봐. 이 지점에 x값과 y값이 어때? 같지. 이 지점에 x값과 y값이 같아.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사각형은 현재 지금 정사각형이시고 전체 커다란 이 사각형 또한 정사각형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길이 딱 따져보면 여기가 루트 2가 나왔으니까 1대 루트 2의 관계가 되는 것까지 이해되니?
봐봐. 내가 A점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 점을 갖다가 A, A라고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지점은 B, B가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만약 이렇게 답을 치면 여기가 B-A고 여기도 B-A라고 길이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정확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실 거니까 현재 직각 이등변이 나온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도형의 관점에서 쳐다봤을 때 직각 이등변이 나왔는데 빗변의 길이가 루트 2야?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생각하시면 되죠. 1대 1대 루트 2. 자,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현재 6이 되시고 이만큼의 길이가 현재 6이 되세요. 근데 전체 넓이가 지금 얼마짜리냐면 전체 넓이가 지금 30짜리시거든. 전체 넓이가 30짜리세요. 전체 넓이가 30인데 6, 6에 36이고 절반이면 이만큼의 넓이가 지금 18이시면 여기 길이가 지금 12가 되시는 것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잘 보세요. 좌표가 나와요. 요 길이가 6이죠. 자, 여기 밑에 부분에다 맞는 내가 이걸 보라색으로 좀 체크할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체크하고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짜리라는 거야? 12짜리가 되신 거야. 근데 가로의 길이가 현재 6인 게 확실하죠. 그러면 높이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짜리가 돼? 2짜리가 되시니까 아, 여기가 2짜리가 되셨으면 여기도 2짜리가 되시는 거네요. A점의 좌표가 출현했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2가 됐고 여기가 6일 거니까 여기가 지금 8이 되시는 거고 이 지점 또한 8이 될 수밖에 없지 않니? 좌표 다 나왔네. 좌표가 다 나왔으니까 이 식에다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좌표가 주어졌어. 식에 대입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2일 때 2를 대입해볼게. 그럼 2라고 하는 애가 2에 2A 플러스 B라고 식이 하나 나오실 거고 8은 2에 8A에 플러스 B라고 나오시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거랑 여 지수가 1이랑 같으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2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1이 되실 거고 여기서 8A에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3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자,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지금 왜 내리라고 하는지 왜 뭘 보라고 하는지가 좀 이해돼? 그래프인데 내리고 나니까 그냥 도형 실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 그래서 일단 내려놓고 보라는 얘기야. 보이든 안 보이든 일단 내려놓으면 뭐라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가 어쨌든 모르는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마다 항상 힘든 이유는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잖아.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잘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일단 내려놓고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은 튀어나온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리 잘 하시면 A 값 얼마 나오죠? 이거 정리하시면 A가 지금 3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B 값도 얼마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오시거든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 구하시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시겠네요. 나는 뭐 어떻게 계산했길래 3분의 1도 하고 3분의 1도 해서 2분의 1이라고 체크했지? 계산하면 맞지? 3분의 1 나오고 3분의 1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걸 딱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만 더 보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꺼원 기출이야. 자, 366번에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좌표 평면의 두 곡선 y가 절대값 9x제곱에 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곡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자, 그 다음에 y는 2의 x 플러스 k라고 하고 있는 얘가 서로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갖다가 x1, x2라고 주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x1은 일단 0보다 작아요. 얘는 0보다 작으시고 그 다음에 0보다 크시고 x2라고 하는 애가 지금 2보다 작은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고, 자, 이건 정확하게 그래프 해석 문제야. 정확하게 그래프 해석 문제야. 자, 그림 그려져 있는 것부터만 좀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얘가 이렇게 왔다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올라가셨죠. 자, 그리고 이 지점이 2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함수가 일단은 9의 x제곱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야. 자, 근데 자, 이 함수가 얘를 지나야 되거든. 어쨌든 두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교점을 갖다가 x1, x2라고 했는데 x1의 좌표는 0보다 작은 쪽에 생겨야 되니까 한 이 정도쯤 지난다 볼게. 자, 그 다음에 얘는 0과 2 사이인데 2가 어딨니? 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를 하나 딱 대입해보죠. 자, 2라고 하는 지점을 내가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할 수 있잖아. 2를 대입하시면 그때 나오는 결과가 얼마야? 78이야. 81에서 3 빼는 거니까. 자, 요 지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뭘 할 거냐면 이 지점과 뭐 이 지점을 딱 이 지점 사이에 지나도록 내가 곡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가 쳐보죠. 자, 이렇게 되시면 지금 문제 상황에 맞는 거지 않니? 자, 문제 상황이 좀 맞게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수선의 발딱 떨구면 여기가 x1이 되시고 이 지점에다가 수선의 발딱 떨궜을 때 이 지점 x1이 x2가 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곡선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대입할 수 있는 애를 보자. 자, 그래프 해석이라고 했잖아. 그래프 해석하는 거잖아. 지금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누가 뭐 이렇다고 했고요. 이거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봐봐. 얘들아, 이 곡선 하나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 그럼 여기가 지금 딱 어느 지점이냐면 교점 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뭐가 되냐면 교점 되시는 거예요. 그럼 교점의 x좌표랑 x좌표니까 부등식 해의 경계가 되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얘가 이런 쪽에서 존재한다 친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값을 하나 보자. 자, 여기다 하나 떨어볼게. 여기 0이지. 내가 여기다가 지금 0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 내가 이만큼을 F라고 놓고 이만큼을 G라고 해볼게. 그럼 F에다 0 넣는 거랑 G에다가 0 넣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 얘가 지금 현재 G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F거든요. 내가 0이라는 내가 특정한 지점값을 딱 지정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뭐가 되냐면 G가 되셨고 이 지점이 현재 F가 되시면서 너가 이쪽부터 존재하시려면 이쪽으로 존재하시려면 경계가 되는 0이라는 이 지점보다 작아질 때는 이 함수값 자체가 G라는 함수가 F보다 위에 있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F0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G0도 집어넣어줘. 그러면 얘가 더 커져야 된다. F에 0 넣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 2 나오겠죠. 지점 2라고 찍혀져 있으니까.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넣어보죠. 얘가 그러면 2의 K제곱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점을 또 대입해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2라는 지점 넘어서 보자. 2라는 지점 넘어서 봤을 때 F랑 G 중에는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지? F랑 G 중에는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야, 2라는 지점만 봐도 되겠네요. 특정 값을 딱 집어넣어서 한번 보죠. 여기서는 지금 F라고 하는 애가 누구보다 G라고 하는 애가 더 위에 있으시네요. 그러면 F에 2를 집어넣어. 자, 그 다음에 G에도 내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더 크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F에 2 집어넣을 거야. F에 2 집어넣으면 80이니까 78이. G에다가 2 집어넣을 거니까 2에 2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만들어 지시겠네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까? 요 부등식을 푸시면 되는 거지. 어차피 얘가 1이에요. 그러면 K는 일단은 1보다 크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등식도 풀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2의 제곱에 곱하기 2의 K라고 이렇게 놓으면 얘가 지금 나눌 수 있을 거거든. 4로 나누면 얼마 나오나요? 4로 나누면 17 나오나요? 이거 4잖아요? 4로 나누면 안 나눠지네. 4분의 78이 되시네요. 얘가. 누가요? 2K가요? 얘가 지금 2의 K제곱보다 작대요? 문제가 좀 그렇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럼 얘가 어차피 다 이어지게끔 쓰려면 여기가 2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자, 2라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는 나눠보면 몇 점 몇이냐? 19점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2의 K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2보다는 큰데 19보다는 작다라고 봐도 상관없겠지.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를 보시는 거니까 K는 자연수로서는 1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K는 너에 가까운 제곱수가 뭐 있지? 16. 그러니까 얘는 4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 여기까지 해도요? 근데 4는 포함이 돼도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러니까 얘는 2, 3, 4가 답이 되시겠네. 그래서 답이 9번이 되시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좀 앞으로 넘어와서 넘어오셔서 312번 문제부터 최대 최소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봅시다.
내가 설명을 다 해주긴 했는데 뭐 시간상 내가 볼 때 아무리 막 진짜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해서 문제를 하나씩 다 풀어준다 해도 이게 방정식까지 다 될까 부등식까지 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치면 자르고 갈게요. 그냥 자르고 가고 과제를 좀 줄이더라도 좀 자르고 갈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만약에 과제를 낸다 치면 상문제들만 좀 다시 한번 풀어오는 식으로 뭐 중하까지 다 풀기엔 또 양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상문제만 좀 다시 풀어갖고 오는 걸로 해서 과제를 내든지 할게요. 시간이 되게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뭘 풀어주려고 했냐면 12번, 16번, 23번, 31번, 42번이랑 41번, 47번, 53번, 48번.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상문제들이라서 좀 말할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보죠.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고. 자, 페이지 48쪽입니다. 자, 48쪽이시고 312번 문제부터 출발해보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지금 현재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함수 y가 자, a에 대해서 절대값 x-1이 있으시고 플러스 2에 자, 이것의 최대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분의 1이세요. 자, 그때 나는 최소가 얼마인지를 좀 찾아달라는 건데 자, a는 당연히 0보다 크시대. 자, 미치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건 당연하겠지. 자, 근데 딱 보더라도 지금 지수 자리에 뭔가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 녀석을 좀 치환을 시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절대값 x-1에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를 자, 이렇게 좀 치환을 해볼 건데 이거 그림 그릴 때도 이거 최대값 최소값 따질 때도 제발 뻘짓하지 말고 그림을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지금 일단 어디서 꺾이는 점이 생기냐면 1이라는 점에서 일단 꺾이는 점이 한번 생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 그림이 어떻게 생길 거냐? 1이라는 지점이고 2라는 지점에 딱 하나 꺾이시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그림을 그리시면 바로바로 최대 최소를 좀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야. 마이너스 1은 조금 멀리 있지. 자, 요 지점부터 시작해서 2라는 지점은 살짝 옆에 2라는 지점 여기 생기시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야. 그럼 어디가 최소냐면 2가 최소거든. 여기가 지금 t축이야. 자, 그럼 t값이 그러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그 값이 현재 지금 4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2부터 4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가 너희들이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가 뭐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를 집어넣어보겠지. 일단은 집어넣어놓고 2를 딱 집어넣었는데 2 집어넣었더니 3이네. 그래서 얘는 3까지로 딱 찍는다고.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내 말 이해돼? 3부터 4까지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지금 여기까지 얘가 포함이 되시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 t값의 범위는 2부터 4까지가 확정이 됐는데 내가 그러면 y가 a의 t제곱이죠. a의 t제곱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지. 밑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밑이 뭔지 몰라. 마치 이런 거야. 얘들아 2차 함수 우리 문제 풀 때 최고차 개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랑 위로 볼록한 상황을 좀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니? 근데 지금 지수함수도 마찬가지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 얘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를 밑의 경우에 따라서 좀 나누자. 자, 밑이 만약에 1보다 큰 상태여서 얘 그림 자체가 이렇게 가신다 치죠. 자, 저렇게 가신다 치면 나는 당연히 여기가 현재 t축이 되시는 거다. 2일 때가 최소일 거고 4일 때가 최소일 거라서 최대가 4분의 1이라고 하셨으니 이 지점의 좌표가 4,4분의 1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여기다 집어넣게 4 넣을 때 4분의 1 나와야 돼. 자, 4분의 1이 a의 4제곱이고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애가 4제곱근의 4분의 1이시죠. 조금만 더 편하게 볼까? 4제곱근에 이렇게 보지 말고 2에 뭐로 볼까요?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시죠. 그럼 얘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루트 2가 되시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보는 범위는 A가 1보다 큰 상태가 막 성립하지가 않으시죠?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감소의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4이실 거고, 여기가 지금 2가 되시니까 얘는 4일 때 최소고 2일 때 최대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 해되니? 자 그러면 A의 제곱이 2를 만족하고 있는 A가 지금 얼마 되는 거죠? 루트 2 되는 건가요? 4분의 1이죠? 미쳤네 내가. 4분의 1이죠? 자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 여전히 2분의 루트 2 되는 거, 루트 2분의 1이죠 이거는. 뭐 루트 2분의 1? 그냥 2분의 1이죠. 계산을 못해. 자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나오셨고, 자 그럼 이만큼을 이렇게 보면 되지. A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내가 급하니까 막 다 틀리네. 자 여기다 그럼 뭐 대입하면 돼? 4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요만큼의 몇 제곱? 4제곱 해주면 되죠. 그래서 최대는 A의 마이너스 4승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16번. 자 여기서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하나 나온 거야. 얘들아 주의할 점이 하나 나온 거야. 이거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갈게. 정리 좀 하면서 갈게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잘 쳐다보죠. 내가 쓸 수 있는 지수함수는 항상 기본 상태여야 돼요. 그럼 지수함수가 기본 상태라는 건 어떤 꼴을 얘기하는 거냐면 y는 a의 x제곱의 꼴이 항상 기본이야. 근데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애를 봤더니 뭔가 평행이동한 것처럼도 보이고 뭐 이상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절대값 그래프라고 하는 애가 함수라는 애가 합성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t라고 치환을 했지.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치환을 했으면 범위를 새로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범위를 새로 구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함정 카드가 한번 발동이 됐죠. 최대 최소를 속이는 구간이 한번 발생했다. 자 그래서 너에 대한 최소와 최대 구간을 정확하게 좀 구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했는데 밑이 정확하게 뭐라고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모양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을 결정짓는 내가 모양을 결정하는 녀석이 결정하는 숫자가 미지수예요. 숫자가 미지수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케이스를 분류해요. 케이스를 분류해라. 경우를 좀 나눠서 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316번으로 넘어가죠. 자, 정의역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지금 3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가 있는데 y가 a에 대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b에 아이고 또 최대가 주어졌어요. 자 최대가 81이시고 얘는 최소도 줬네요. 최소가 지금 현재 9라고 주어지셨는데 상수 a, b에 대해서 a, b의 값을 구하라고. 이거 참 약간 꼼수 아닌 꼼수를 하나 얘기해줄게. 0보다 크고 a가 지금 1보다 작거든요. 꼼수 아닌 꼼수를 얘기하자면 얘 최대가 81이고 최소가 9잖아요. 그럼 x의 값을 막 집어넣지 얘들아. 그치? x의 값을 막 집어넣는데 3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돼요. 다시 여기다 뭔가의 값들을 막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거지 않나? 근데 최대랑 최소를 봤는데 꼬라지가 81이랑 9가 나왔어. 이건 그냥 꼼수 아닌 꼼수야. 근데 이걸 진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왜냐면 로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직감적인 직감으로 얘가 지금 3의 배수라는 거. 그러니까 밑이 3일 수 있다는 거. 근데 또 범위 자체가 0하고 1 사이잖아요. 범위 자체가 0하고 1 사이라면은 가장 의심해볼 만한 숫자들이 몇 개 세팅이 되겠지. 뭐 루트 3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이런 숫자들을 갖다 좀 머릿속에 갖고 문제를 풀어도 대부분 맞아. 왜냐면 숫자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볼 때 A 값은 3분의 1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틀렸네요. 9분의 1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꼭 따져보라는 얘기야. 꼼수 아닌 꼼수로서 얘기를 해주자면 그럴 수 있다. 자 지금 얘부터 보죠. 자 지수를 치환할 겁니다. 자 t가 x제곱에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범위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2부터 3까지거든요. x의 범위가 2부터 3까지세요. 근데요 얘는요 그래프가 지금 현재 아래로 블록한 상태야.
아래로 블록한 상태에서 축을 갖다가 체크하셨는데 그 축의 위치가 2가 되셨으니까 아 내가 보는 범위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살짝 옆에 3까지 이만큼의 x가 2에서 최소를 넣어주죠. 최소 t가 나오시고 그 t 값은 2를 대입했으니까 4에서 빼기 8이 될 거라서 b-8이다. 자, 그 다음에 x가 3에서 최대를 가지실 건데 자, 최대를 가지실 건데 여기서의 t 값이 3 넣었으니까 9 빼기 10인가? 9 빼기 10인가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b-3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얘가 지금 무슨 소하셔요? 무슨 소하시죠? 감소하시죠. 그럼 당연히 너의 최소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거고 너의 최대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시는 거지. 당연하지? 그래프의 구조는 감소하시니까 내가 t값의 위치가 작으신 b-3을 대입했을 때 최대가 나오시고 큰 값에다가는 b-8을 넣었을 때 최소가 되셔야 되죠. 이해됐니? b-8을 왜 여기다 썼지? b-8이 여기 있고 b-3이 여기 있고 됐죠?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 계산하시면 되시는 거라 그러면 a 값이 얼마 나오냐면 9분의 1이 나오시고 자, b 값이 그래서 2가 나오시네요. 되셨죠?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323번 문제로 넘어오세요. 꼼수 아닌 꼼수 또 하나 알려줄게. 319번인가? 이거 아니 꼼수 대감수였네. 이건 뭐 계산할 때 좀 편하게 하라고 내가 계산할 때 좀 편하게 하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자 뭐냐면 마이너스 2가 있고요. x가 지금 3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치환해야 되는 애가 누구죠? 3의 x제곱인가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인가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여기다가 치환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너에 대한 범위를 새로 구해야 되죠. 그럼 일단은 부호 자체를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바꿔볼게. 마이너스 3보다 또 하나 바뀔 거고 마이너스 x가 그러면 여기까지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밑에다가 3을 갖다가 붙여. 밑에다가. 그러면 얘가 몇 분의 몇이냐? 27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하는 애가 9번 사이가 되시는 거죠. 자, 계산하실 때 각각 계산하지 말고 저렇게 위치를 갖다 붙여서 계산해도 괜찮다.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겠지? 자,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뭐가 있냐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우리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도 똑같이 나올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보다 크거나 갖고 x가 지금 16 사이야. 근데 내가 로그 2의 x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그냥 각각의 로그 2를 갖다 붙여버려. 그러면 계산할 때 1 나오고 1 나오고 t 값의 범위가 4 나오면서 좀 빠르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를 새로 그리지 않더라도 자 여러분 팁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23번 볼게요. 자 x의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4는 0을 만족하는 실수 xy인데 7의 x제곱이 있으시고요 플러스 49의 지금 y제곱이 있으신데 자 이것은 x는 뭐랑 알파랑 y는 베타일 때 자, 최소 얼마를 가지신다? 감마를 가지신다고 했고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야. 자, 아까 전에도 내가 최대값과 최소값 얘기하면서 뭐 했냐면 치환도 안 돼. 그림도 못 그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근데 양수야. 일단은 밑이 무조건 양수니까 이거 주어지는 식 자체 모두가 다 양수일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 치면 뭔가의 합의꼴로 주어져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심으로 뭐를 생각할 수 있다? 산술기하를 의심할 수 있는 거다. 자 심지어 여기서 조건식이 2y라고 하는 애가 좀 만들어졌거든. 2y라고 하는 애가 얘가 지금 4-x예요.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자 그렇다 치면요 얘가 7의 x고요 플러스 여기가 7의 지금 몇 y냐면 2y예요. 선생님 이대로는 산술기하를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만큼을 바꿀 수 있도록 준 거죠.
바꾸실 수 있도록 준 거고, 그럼 7의 x제곱에 플러스 7에 대해서 4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가. 그럼 내가 이렇게 볼게요. 7의 x에다가요 7의 x제곱분의 7의 4제곱이다 라고 보셔야 되죠. 그럼 너 의의 최소니까 합의 최소인 상태, 심지어 역수꼴이야. 심지어 역수꼴이시니까 얘는 2배의 루트 7의 4제곱이 탁 들어가시면 되고, 그럼 7의 4제곱은 7의 제곱으로 49로 나오실 거니까 49에다가 2 곱하시면 얼마인가요? 98 나오나요? 그래서 최소값은 98이 되죠. 그래서 너가 98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그 얘기도 했죠. 등호 성립 순간은 꼭 한 번은 따지셔야 된다고. 산술기하가 나왔는데 등호 성립을 안 따지면 그때는 진짜 좀 바보가 돼요. 나중에 뭐 이제 고2로 올라가시는 분들, 이제 수학화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 미리 알아두세요. 산술기가 따졌는데 등호 성립 순간 안 따지면 바보 돼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근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집이나 이런 거만 풀다 보면 사실 등호 성립을 안 따져도 그냥 답이 나오는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 특히 산술기하 문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습관적으로 이 등호 성립을 안 따져. 근데 학교 시험장에 딱 들어가잖아. 학교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데 등호 성립 순간도 써야 되고 등호 성립 순간에 심지어 또 좀 꼬아놨어. 그러면 그걸 못 풀어. 그래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연습할 때 항상 꼭 연습을 끝까지 다 하세요. 자, 7의 x가 누구랑 같으시면 되면 7의 x에 대해서 7의 4제곱이랑 같으시면 되는 거고, 양쪽 이렇게 정리하시면 7의 2x제곱이 7의 4제곱이랑 같으신 거라, 따라서 x는 2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y 값은 어디가 집어넣으면 될까? y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될 거니까 y는 2가 되시겠죠. 맞니? 2까지 딱 집어넣으시면 이제 1 나와야 되죠. y는 1이 딱 나오시는 거니까 요거 3개 더하시면 101이 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331번 문제인데, 요거 하시기 전에 368번을 먼저 하고 가죠. 자, 지금까지 최대 최소 문제고 368번이 또 다시 최대 최소 문제라서 요거까지만 하고 그냥 오늘 끝내고요. 끝내고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날 그때 좀 다시 나가는 걸로.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예제들까지 좀 만들어가면서 좀 문제를 정리를 해드릴게. 시간이 되게 얇아요. 역시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이걸 다 끝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자, 368번으로 보죠. 자, 페이지가 56쪽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다 얘들아. 이거 마지막 문제다. 이것만 하고 집에 간다. 조금만 집중해라. 이것만 하면 집에 간다.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다. 맘마 먹으러 가자. 난 배고파 죽겠다. 어제 밥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 내가 주 6일을 나온다 했잖아. 얘기했지, 주 6일 나온다. 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거든. 일요일날 하루 쉬는 거고.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그냥 일요일날 나오더라도 그냥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방학은 지옥이네. 9시부터 10시까지. 심지어 내일 또 다시 9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이잖아. 이틀 연속이야. 잠깐만. 그러면 토일 월수 금토일을 나오면 금토일 월을 연속으로 나와야 되는 거네. 도찐개찐 않냐 이게? 자, 일단 가보죠. 두함수 fx가 있고요. 자, gx가 있으신데 fx라고 하는 애가 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있고, 자, gx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지금 a의 x 제곱이신데 a가 지금 또 0보다 크신 상태에서 a는 지금 현재 1이 아니시거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자, 여기에서 g 도트 f죠. g 도트 f의 x의 최대. 자, 이 녀석이 27이신데, 자, 그랬을 때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달라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 사실.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놓은 거야. 원래는 뭐 A의 몇 승인데 A의 몇 승 자리에 뭐 이참수 딱 들어가 있고 뭐 이참수 주어져 있고 뭐에 뭐 거듭적으로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거 왔다 갔다가 내시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합성함수에 최대 최소를 보시는데 자 최대랑 최소를 보시는데 얘는 뭐가 있냐면 직접 계산하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치환하시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응관계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응관계는 동그라미 3개 그리세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다 계산을 해보시는 거야.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자 근데 얘는 뭐 굳이 막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 없이 그냥 치환을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순서를 보니까 F라고 하는 애가 G로 이렇게 넘어가는 애거든. 그럼 F라는 애를 G 자리에다 딱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A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3이 되실 거고요. 결국 이만큼을 치환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되고 계시는 거지. 얘가 G의 FX 요 관계시다. 자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t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보면 얘가 지금 r로 블록하죠. r로 블록하시고 축이 어디신가요? 축이 2분의 6이니까 3이시네요. 내가 보는 애가 1부터 4까지거든요. 그럼 4는 여기 있을 거고요. 1은 조금 더 멀리 있을 거예요. 1은 조금 더 멀리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림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따다당 여기까지인데 자 1을 대입하면 1 넣고 1 넣었으니까 얼마 나오니? 1 넣고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나오네요. 그 다음에 3을 넣을 거예요. 9되고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6이네요. 이 지점이 마이너스 6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결국 뭐 t라고 써놨으면 t로 갈게요. 자 t라고 하는 애가 어디부터냐면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를 보겠다는 얘기고 결국에 마지막에 따지는 g 합성이니까 이렇게 쓸게. y는 a의 t제곱이세요. 내가 아까 말한 거에 대한 빌드업이 또 여기서 또 만들어지네요. 뭐가 되죠? 밑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다시 모양을 결정하는 녀석이 다시 뭐가 돼서 미지수가 나왔잖아. 그 미지수가 나왔으니까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케이스를 나누실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크시다면 얘가 이렇게 가시겠죠? 자 이렇게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 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여기에서 최대가 27이 존재하실 거고 요 지점에서 지금 얘가 최소가 m이라고 딱 존재할 건데 자 마이너스 1대 27이 나온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27 대입하면 되겠지. 자 a의 마이너스 2승이 자, 얘가 27이 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a 값이 현재 3루트 3이라고 나오는 것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어차피 최소 구할 거잖아. 최소 구할 거면 결국에 뭐냐면 a의 마이너스 6승이시거든. 자 a의 마이너스 6승이신데요. 이거 뭐 굳이 할 필요도 없었네요. 자 여기는요. 너에 대해서 몇 제곱하면 될까? 3제곱하면 되지. 내 말 이해되니? 봐봐. a가 27이 나왔어. a가 27이 나왔거든? 그럼 a의 마이너스 6승은 여기서 전체를 세제곱하고 여기서 세제곱해서 여기가 27의 세제곱입니다 하면 얘가 지금 현재 최소값이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니? 뭔가 말이 안 맞지? 어떻게 최소인데 너보다 큰 수가 나오냐?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니까 얘는 이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0보다 큰 거랑 a가 0보다 큰 거랑 a가 1보다 작은 거 사이로 보시면 이렇게 얘가 감소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여기 마이너스 6에서 최대가 되고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가 되시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6을 갖다 대입해서 a의 마이너스 6승이 27이라 친다면 a의 마이너스 2승이 최소가 되실 건데 너를 세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27에 여기는 3분의 1이 되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 값이 얼마야? 3으로 최소값을 가지시겠다. 최소는 3이시다. 자 지금 너희들 막 문제를 풀어보고 뭐 어렵다라는 상문제도 풀어보고 교육청 기출에 평가원 기출에 뭐 이것들 다 풀어보고 있는데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막 수학적으로 막 스킬이 막 화려하게 막 들어가거나 막 말도 안 되는 막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러진 않지. 그치? 대부분 내가 말한 거 안에, 맨 처음에 말한 거 안에서 그래프니까 좌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그래프가 가지는 특징들을 좀 보셔야 될 거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조작을 해보자. 그치? 그래서 그 안에서 직사각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직각 삼각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뭐 좌표끼리 고비돼 있으면 넓이 관계를 보는 거고 직각 삼각형이 존재하면 또 직각 삼각형에 대한 넓이 관계를 볼 수도 있지만 비율 관계에 의해서 기울기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였고 일단 두 점이 주어지고 뭔가 값의 차이를 보는 함수 값의 차이를 보는 상황이 되면 기울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래프를 치환하거나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를 새롭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되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산술기하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산술기하로 해서 양수 조건까지 꼭 확인하신 다음 등호선이까지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 짓고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과제는